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식 공안 통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속도로 변하면은 디지털 파시즘 그리고 중국식 공안 통치,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참정권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참정권은 의미가 없어졌죠. 선관위에 의해서 조작되는 선거 결과가 나타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사회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선거 부정 진실을 전부 회피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참정권이 상실되는 그런 사회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국민 저항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지식인들과 그리고 언론들도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지연 말단적인 것이나 부분적인 원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를 말하지 않고 선거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공산주의 사회 그리고 전체주의 사회에서 보면은 대부분 통계 조작이 일어납니다. 하부 조직이나 학교, 일선 공공기관에서 올리는 통계는 거의 거짓이고 조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각 분야의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날조된 그리고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정책 결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선거 부정을 말하지 않고 원인 분석을 한다는 것은 전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그것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령 러시아 사회나 이런 경우에서 보면은 선거인 등록자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140%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선거인 등록자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지역도 상당히 이번 총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그 언론에서도 정치인도 대통령도 지식인들도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 전체주의 사회의 모습이고,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세계 인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거나 투표 시스템을 갖고 있고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세계인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덧 자유민주주의에서 참정권을 상실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고착화되겠죠. 두 번째는 디지털 통제가 더욱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상당 부분 언론중재법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제하기 위한 많은 입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과 그런 것을 막아냈죠.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국회 앞에서 떼학 뺏어서 그것을 기자들이 막아내려는 것을 옆에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필리버스도 했고요. 거기서 많은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그것을 입법 저지를 했습니다. 간신히 막아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더욱더 그 언론에 대한 통제, 유튜브 이러한 부분에 광범위한 통제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도 이런 부분의 통제가 상당히 심하고 편파적이죠. 그 좌우에 아주 편파적으로 통제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통제의 전형적인 모습은 중국 공산당이 이게 굉장히 심한데요. 중국에서는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중국 공산당한테 불리한 부분들은 아예 접속이 되지 않고 텍스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들은
유튜브를 잘 모릅니다. 유튜브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 그 골목골목 곳곳에 CCTV가 아주 촘촘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도 이제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보화 사회, IT 사회, AI 사회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말하는 은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 신용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 사회에서 보면은 그 사회 공산당과 이렇게 어느 정도 호의적이냐, 그리고 통제에 얼마나 잘 따르냐에 따라서 사회 신용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낮은 사람들은 그 직장을 구할 수 없죠. 물론 그 진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이 사회에서 통제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도 다 그 폰을 통해서 무엇을 접속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SNS 활동을 하는지 다 통제받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중국인 교환 교수들이라든지 중국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감시하고 또 SNS 검열을 받고 또 그리고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철저히 통제를 받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유학생활이 연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본국으로 송환되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 신용 시스템에 의해서 그들의 직업과 진학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사회죠. 그러한 모습들이 점차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디지털 화폐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현금 사용이 가능한 한 자제되거나 배제되고요.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디지털 화폐로 그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현금이라든지 은행의 잔고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얼마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디지털 화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정지됩니다. 그러면 아무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 그렇습니다. 여행 중에 그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야 하고 현금 사용도 거의 불가능하고 안 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폐, 디지털 화폐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줬을 때 일정 기간 사용해라. 그걸 디지털 화폐 형태로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봉급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한도를 정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소멸되는 일종의 포인트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많은 부분이 그렇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쌓아놓는 현금, 몰래 금고에 넣어놓는 현금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은행에 저축하는 돈들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리고 그들이 디지털 화폐로 통제하는 그런 사회로 점점 나아가게 될 겁니다. 또 네 번째는요, 전체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사실 민간단체 그리고 종교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중국 사회라든지 중국 전체주의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학자 연합회, 기업인 연합회 뭐 이런 것과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한국 기업인 연합회와 중국 기업인 연합회와 민간단체에서 협력을 하고 MOU를 결성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거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민간단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국가안전부나 그 통일전선 전선부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통제받고 해외 침투 전략, 통일전선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울산시와 상하이시가 MOU를 맺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순수 목적의 경제교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계 지배 전략 그리고 통일전선 전술에 의해서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을 빌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중국의 속방으로 그리고 전체주의가 강화되면은 실제로 민간이 아닌 그런 상태죠. 지금도 많은 사회단체나 이런 게 보면은 좌파 사회단체가 그 정부 지원금 이런 부분으로 통제를 받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랬죠.
박원순 같은 경우는 뭐 1,000억 가까이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제적 지원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했다면 이제 그 인사들을 다 거기다 심어 넣는 거죠. 그리고 통제하는 거죠. 가두리를 쳐서. 지금도 그 상당 부분 이렇게 권력기관과 연결돼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과 정치권과 연결돼 있어서 가두리를 쳐서 실제로 종교단체나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어느 선을 벗어나지 못하게 가두리를 칩니다. 그리고 통제하는 거죠.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현재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면 미래에서는 완전히 직접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주의 사회는 민간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중국에 가서 그 교회를 가면은 그리고 절에를 가면은요, 석가모니상과 모택동 사진을 양쪽으로 다 걸어놓고서 거기서 법회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 법회 내용은 중국 공산당 찬양입니다.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모택동 그리고 시진핑을 걸어놓고서 모택동 시진핑 찬양을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고 그것이 정상적인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5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목을 중국식 공안통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안기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일당 지배체제가 이렇게 강화되는 형식으로 우리도 지금 뭐 민주당, 국힘당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선관위가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사람들, 정치인들 실제로 정당 구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중 매국 세력, 좌파 연합, 그리고 글로벌리스트의 하수인들의 그 연합체가 이렇게 정치 결사체가 되는 거고요. 그들이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갖는 거죠. 거의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뭐 헌법이나 기존 법률은 무시되는 거죠. 중국이 공산당이 그렇듯이. 그리고 공안 통치가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인민을 통제하고 인민을 그리고 억압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조짐이 보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검수완박 그리고 검찰을 그렇게 공격하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면서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종중연합체 그리고 좌파연합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하수인 그 부패연합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둑정치의 그 연합체들이 결성한 다음에 그 밑에 공안통치, 그러니까 경찰을 이용해서 공안통치를 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를 진작에 때려잡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문화대혁명과 같은 의사들 탄압 이런 것이 중국에서는 벌써 진행이 됐고요. 뭐 거리의 의사라고 그래가지고 단기간 훈련을 시켜서 지방에 이렇게 막 의사들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정원 2,000명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막 가서 사람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정말 그 저질에 그리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들에 의해서 의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국에 가서 병원에 잘못 가면은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산당 간부나 특권 계급은 그 아주 우수한 의료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원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이 보건소도 못한 그 수준에서 치료를 받거나 목숨을 잃고요. 그리고 민영화된 고급 병원에서 고가의 병원에서 그 부패 공동체, 도둑 정치의 자녀와 도둑 정치의 당사자들이 치료를 받겠죠. 그런 사회가 이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아주 빈부격차가 극심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사회가 전 세계의 그 빈부격차가 가장 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가고 있죠. 지금 국힘당, 민주당, 그리고 조국신당, 그리고 개혁신당, 이런 여러 이 부패 공동체들 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게 되고 상당 국영기업이라든지 공공기업에 그들의 그 마수가 뻗칠 테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특권 계급에서 살죠.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이나 이번 이재명이가 하려는 그러한 뭐 활성화 지원금 이런 것으로 지원금을 조금씩 받아서 디지털 화폐로 받으면서 연명을 해서 살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퍼버티 라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난해지고, 그리고 특권 계급만이 그 고도의 부를 누리면서 그것이 영속화되고 대물림이 되는 그러한 형태.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사회를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중국은 자체적으로 그래도 우수한 사람들이 공산당 간부를 맡고 이렇지만 우리는 애국심도 없고 좀 지능적으로도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조국, 이재명,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리스트들이 통제하기 쉽죠.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들이나 엘리트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기는 그러니까 중국의 거의 반속방 형태이기 때문에 애국심이었고 애국 세력들 그리고 좀 지능이 떨어지는 지도자들이 계속 이렇게 통치하게 될 겁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나 뭐 조국 이런 사람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죠. 문재인 특히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권을 중국이나 글로벌리스트한테 계속 들어바치고 그러면서 속방 그런 형태로 그런 모습이 우리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끔찍하죠? 그러면 이런 사회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것도 없고 더 이상은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기를 바랄 것도 없습니다. 싸워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시민은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내가 찾아서 싸우는 것, 다른 사람이 싸운 것에 과실을 따고 무임승차로 하려는 것은 자유시민이 아닌 겁니다. 싸워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방법을 같이 상의해 봅시다. 이 자세여야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힘을 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 디지털 파시즘, 그리고 중국식 공안 통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힘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